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몇 번이고 발에 치이고 밟혀도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자랐습니다. 경찰이 되어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당선 비결은 시민의 응원, 요즘 관심사, 오로지 처인, 요즘 바쁘죠. 이발도 못해. 삶이 힘들 때 아버지 생각, 정의는 뭐야? 옳은 것 추구, 내게 정치란. 약자들의 편. 확정된 것은 한 11시 한 30분 정도? 그 정도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좋았죠. 그때 이제 당선 유력이 나오고 나서 이제 꽃다발을 목에 걸었는데 저는 그때 눈물이 펑펑 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의외로 담담하고.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 시골에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눈물이 펑 터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좀 떨리고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진짜 큰 정치, 올바른 정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평생 사시면서 자신의 기쁨이나 무슨 행복을 한순간이라도 누려본 적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오로지 이제 책임과 헌신 속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막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움이나 사무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비료포대에다가 그 옥수수를 한 포대 삶아가지고 그때 경주 우리 시골에서 우리 대구의 하숙지까지 오려면은 차를 내가 알기로 한 최소한 5번 정도, 4번, 5번 정도 갈아타셔야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아들 먹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남 이녀를 다 정규대학에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에 가면은 우리 여동생 둘이 이제 공부를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제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집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시가 너는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원만하니까 밥 굶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니만 양보해서 경찰대학이나 육사에 가면 여동생들 둘이 대학은 내가 책임지구만. 경찰대학을 선택하러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제가 동대구역 난간에서 이제 갈까 말까 하면서 그날 만약에 안 가면 이제 경찰대학을 못 가게 되는 거죠.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실 서러워가지고 이빨 깨물고 이제 이게 내 운명이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운명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개척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데 그래도 어린 나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됩니까?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고등학생의 질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1984년 12월 24일로 돌아간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평범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령 경찰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에 조금 장학금을 조금 받고 들어가서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다른 대학생들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대학 한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내려오니까 그때는 우리 집 어머니 같은 경우에 부추 전구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팔러 이제 울산장에 갔다가 이렇게 다라이를 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순경이 와가지고 구둣발로 그 우리 어머니가 팔고 있는 그 다라이를 그것도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욕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딴 데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라이를 차이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경찰서장이 되고 경찰청장이 돼서는 이제 누누이 이제 국민의 공감을 받는 법 집행을 해야 된다.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화불 단행이라고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또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또 그때 마침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코엘 색전술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열진 않지만 이렇게 시술도 하고 근데 2016년이죠. 하여튼 그때가 제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려와가지고 그의 겨울이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추운 겨울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옷을 벗고 경찰을 그만두고 나서 정확하게 2달 후에 촛불이 터졌어요. 촛불이. 그래서 이제 그때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아무튼 제 가슴 속에 엄청난 분노와 울분이 있었다.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아 가지고 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지. 민주당이 되기에 이중격 태생적 한계는 TK라는 지역적, 저는 오리지널 TK거든요. 사돈의 8촌까지 다 그렇고. 또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군보다 더 보수적인 조직이 경찰이거든요. 이게 이중의 태생적인 한계죠. 제가 이제 민주당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약자를 위한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소신을 지키고 우리 사회나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현명한 정치인,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공공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을 싹 다 개정해가지고 공직사회에 좀 새로운 참신한 기풍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 분야에 이제 를 개정하는 것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처인구의 시민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보면 교통 문제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특히 대중교통, 교통약자들이나 또는 보통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불편이 있다. 처인의 대중교통 그리고 열악한 문화, 복지 이쪽 측면에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이고 이제 주민들의 수건 사항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는 중입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이상식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이상식